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금알람의 송종길입니다. 이 금값 매입가 정보와 판매가 정보는 저 뒤로 나가는 화면을 통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과 재정 적자가 금값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발생이 되면 정부 기능 일부가 멈추고 경제 전망이 불확실해집니다.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를 피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골드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금값은 단기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 셧다운 시기마다 골드는 단기 반등 패턴을 보여왔고요. 하지만 셧다운이 해결이 되면 정부 지출과 국채 발행이 다시 늘어나면서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미국은 이미 연간 1조 8천억 달러 정도에 넘는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국채가 많이 발행이 되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실질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금값에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입니다. 하향 압박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재정 적자가 계속 커지고 미국 국가 신용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 오히려 이 시장은 달러와 국채보다 골드가 안전하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금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정리하면 셧다운이 해소가 되면 국채 발행이 확대가 되고 실질 금리는 상승하고 골드는 단기 조정이 가능하지만 재정 위험, 신용 불안이 누적될수록 골드는 장기 강세 구조를 강화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골드는 이 단기 등락은 있지만 중장기 방향성은 여전히 우상향 쪽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이슈는 금값 하향 압박의 요인이 있었는데요. 최근 중국이 금 관련 부가세 환급 제도를 축소하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13%에서 6%를 이제 환급해 주는 걸로 축소를 했다는 의미고요. 이 영향으로 금값이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조치를 했을까요? 이 첫 번째로는 세수 확충입니다. 즉 재정 보강 목적이고요. 중국 내 금 수요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정부가 환급 혜택을 줄여서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구조로 바꾼 겁니다. 두 번째는 소매, 보석 시장에 과열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래서 금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며 소비자 가격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정부가 수요를 조정하려는 정책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서 중국 내 보석, 가공업계의 원가가 올라가고 소비자 구매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면서 금값이 조정을 받았던 거고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투자용 금, 그다음에 중앙은행 매수 수요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금값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장기 방향은 여전히 상승 쪽에 있고요. 왜냐하면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고 지정학적 긴장은 유지되고 있고 달러 신뢰 악화 속에 있고 각국 중앙은행은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이번 조정은 정책으로 만들어진 단기적인 숨 고르기이고 금의 장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방향은 여전히 오른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캐피탈리스트발 뉴스. 자, 전 세계에서 이미 채굴된 금은 약 21만 6천 톤, 앞으로 채굴 가능한 금은 약 6만 4천 톤에 불과. 그래서 이제는 금이 재활용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금 전체 총량에서 30% 정도가 이제 재생금이 되겠습니다. 2025년 현재 인류가 지금까지 캐낸 금은 약 21만 6천 톤. 이걸 다 녹이면 한 변이 22m짜리 4층 건물 높이의 큐브가 된답니다. 반면 지하에 남은 경제적으로 채굴이 가능한 금은 6만 4천 톤 뿐이고요. 한 변의 길이가 15m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에 남은 금은 이미 25% 미만이고요. 최근 금값이 사상 최초 온수당 4,000달러를 돌파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신규 금강은 줄어들고 채굴은 점점 비싸지고 각국 중앙은행은 금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있고, 그래서 금은 이제 새로 캐는 시대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금을 보유한 사람이 유리한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고점일 때 골드바에 투자하신 분들은 전전긍긍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회의기사 단신발 뉴스를 드릴게요. 세계금위원회 WGC발 뉴스. 미국의 금 수요는 3분기에 전년 대비 58% 증가한 186톤을 기록했답니다. 금 기반 상장지수 펀드 ETF에는 137톤, 약 160억 달러 유입이 됐고, 전 세계 ETF 순유입량은 222톤이라고 해서 62%가
미국에서 발생됐다고 하고요. 키코발 뉴스에서는 퍼스민트 조폐국 호주죠. 10월 금 판매가 3년 만에 최고치 갱신했답니다. 우리나라도 이쪽에서 수입하는 양이 만만치 않았죠. 10월 달은. 실버 판매는 전월 대비 83% 급증을 해서 2년 내 최대 기록을 보였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금값 달러 강세와 금리 기대 변화에 단기 조정 변동성 높아졌지만 인플레이션 압력과 지정학 불안정,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가 중장기 상승세를 다시 이끌 전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이포스트에서는 금은 진짜 돈이고 나머지는 모두 신용일 뿐 전문가들 초대형 신용 거품 붕괴 과정에서 부의 보존 수단은 오직 실물 자산인 골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브스발 뉴스입니다. 세계 각국 경제적, 군사적 위기에 대비한 금 비축 가속화되고 있답니다. 통화, 재무장의 본격화로 금융 전시체제 진입했다는 진단인데요. 향후 수년간 금값 상승세는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난 4년간 1000톤 넘는 금을 대거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내다 팔지는 않고 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전략적으로 탈달러화 수단으로 삼거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화 하려고 하는 기초 자산으로서 비축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전문가들은 금 가격의 장기 상승을 이끄는 핵심으로 바로 지정학적 긴장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나토 불안, 그러니까 나토 유럽 국가가 불안하죠. 그리고 2021년을 전후로 예상되는 중국 대만 리스크까지 세계 각국 정부는 금을 전쟁 대비 재무 비축 자산으로 늘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은 단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위기 때 가치를 지키는 보험 역할을 이제는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상승 흐름 속에서 자연스러운 숨고르기일 뿐 장기 흐름은 여전히 위쪽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것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도 금 투자에 대한 열기는 식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동량으로 놓고 보면 지난 8월은 이제 휴가 시즌과 맞물리면서 그렇게 수요량이 많지는 않았고요. 8월 대비해서는 9월 달이 한 3배 정도 골드바 출고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3배 정도 늘었고요. 9월 달 대비 10월 달 같은 경우는 또 9월 달 대비 2배 정도가 늘었고 11월 현재도 골드바에 대한 투자 열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 기간이라는 것을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숨고르기 기간에 또 투자하시는 것도 나중에 이제 되팔았을 때 차익 실현 그 규모가 커질 수도 있겠고요. 다만 마음 먹었을 때 투자하시는 게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그 해외 전망 기사라든지 셧다운 중국의 부가세 환급 제도를 예를 들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투자 시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